자, 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85년생 개미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엘컴텍이라고 하는 종목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엘컴텍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오늘 올해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에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엘컴텍이 왜 급등이 나왔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이게 국제 금 가격에 대한 전망이 나와주면서 엘컴텍이 그 수혜주로 꼽히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뉴스가 내년에 국제 금 가격이 최대 4,000달러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하고요. 현재 금값이 온수당 1820달러 수준인데 내년에 금값이 적게는 온수당 2500불, 높게는 4000불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는 스위스 아시아 캐피탈 최고 투자 책임자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세계 금협회, 금협회도 있네요.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난 3분기 400톤의 금을 현물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는 2018년 3월 3분기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순매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엘컴텍이 이게 관련이 있냐라고 하시면, 일단 엘컴텍은 전자부품 제조 판매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 2007년 11월에 몽골 현지에 설립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금이 매장된 광부의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혜주로 꼽힌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엘컴텍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니잖아, 뉴스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리고 2007년 11월에 몽골 현지에 설립한 회사, 이 회사는 광구 탐사권이 있는 거예요. 네, 광구를 탐사권이 있는 거라서 글쎄요,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연관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금값이 오르면 오른다고 하는 예정이잖아요. 어쩌면 기대고 예측이고요. 확실한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안 오를 수도 있고, 또 내년에 경기 침체에 엄청나게 빠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와봐야지 되는 거고요.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경기 침체 플러스 이렇게 해서 금값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뉴스가 그렇게 질적으로 좋은 뉴스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네. 채굴을 해서 채굴 한다고 하니까 또 비트코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탐사권이랑 채굴하는 거랑은 좀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엘컴텍의 직접적인 매출 증가나 아니면 자산 규모의 증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온수당 2,500불에서 높게는 4,000불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렇게 갈까요? 네, 조금 의문이에요. 지금이 1,820달러 수준인데 4,000달러라고 그러면 코로나 때 4,000달러 정도는 갔어야죠. 네, 그렇죠. 그때 그렇게 빠졌는데, 그때는 거의 생지옥이었습니다. 생지옥. 네,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런 얘기가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저는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고요. 뉴스 내용도 엘컴텍에는 크게,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올해 저점을 다 졌고요. 다 졌고, 요때. 10월, 11월 달에 최악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한 단계 올라와서 또 박스권 만들어주고 두 달 옆으로 횡보하고 금요일 날 오른 거예요.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올해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졌어요. 크게. 네. 크게 두 번 떨어졌는데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래량도 많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나는 이 종목의 성격이 나는 이제 위로 우상향해서 올라가겠다. 더 이상 이 796원 밑으로 떨어지진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뉴스도 그냥 올라올 때 돼서 뉴스를 내므로써 좀 더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봉 볼게요. 분봉 보시면 여기 1분 남겨놓고 확 뺐어요. 네. 거의 1175원이었는데 75원을 빼버렸어. 거래량도 많이 나와줬고요. 요즘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저는 이 종목 월요일 날 수익 실현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월요일 날 수익 실현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지금 목표가를 살짝 건드릴 뻔 했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구간. 그러면 1200원에서 한 1230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목표가를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2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수익 실현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위에서 몰리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투자 좀 하시면은 14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를 볼게요. 재무가 또 되게 안 좋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재무도 괜찮아졌어요. 여기 보시면 2020년도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마이너스 28억 처음으로 나왔어요. 거의. 그리고 나서는 작년에 48억으로 다시 흑자를 만들어냈고요. 분기를 볼게요.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가 좋죠.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에 다 흑자입니다. 32억, 39억에 3분기까지 누적 흑자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48억겠죠? 네, 그러면 9억만 더 하면 돼요. 네, 9억만 더 하면 되니까 일단은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 3분기에 흑자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연결로 봐도 뭐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회복하고 있고, 그리고 저가에 대한 매수세에도 같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값이 오르면 얘한테는 같은 수혜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좋아요. 주가적으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엘컴텍에 뭐 들어가는 그런 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금광을 발견을 해서 채굴을 한다고 하면 벌써 뉴스가 났죠. 벌써 뉴스가 엄청 크게 났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있지는 않겠죠. 바로 상한가 가죠. 점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뉴스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올라가다가 이렇게 뺐는지 이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엘컴텍 살펴드렸고요. 일단 재무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 저점을 충분히 다지고 올라왔고요. 거래량도 좋다라는 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200원에서 123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절가는 이 종목 1018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엘컴텍 살펴드렸고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